혹시 지금 선풍기를 돌려놔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서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하루 종일 더위에 참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병수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거든요. 전기요금 아끼려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작년 여름 저희 부부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3시경 72세 제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면서 주저앉더니 정신을 잃은 거예요.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응급실비만 42만 원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르신, 이런 무더위에 냉방기구도 없이 지내신 거예요? 열사병은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전기요금 몇만 원 아끼려다가 아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엔 전기요금 걱정 말고 에어컨을 계속 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16만 8천 원이 나온 거예요. 연금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끄자니 아내 건강이 염려되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지역 복지관에서 생활과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 간단한 원리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일반 선풍기도 에어컨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는데 직접 실험해 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체감 온도가 무려 5도나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즉시 집에 가서 적용해 봤더니 다음 달 전기요금이 16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더 놀라운 건 아내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선풍기 맞아요? 에어컨보다도 더 시원한 것 같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모두 놀라워 하셨어요. 울산에 사시는 조영호 어르신은 이런 방법이 있다니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셨거든요. 제주도에 계신 문순자 할머니는 외손자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집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냐고 신기해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 얼음과 아이스팩을 활용하는 방법. 둘째, 선풍기 방향과 휴식을 조절하는 방법. 셋째, 우리 몸을 직접 식히는 냉각법. 넷째, 습도를 조절하는 전통 방법들. 다섯째, 창문을 활용한 자연 환기법. 여섯째, 모든 방법을 조합하는 완벽한 하루 스케줄. 일곱째, 극폭염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따라해도 여러분 집 선풍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분이면 끝나고 가장 복잡한 방법도 10분이면 충분해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비밀 하나는 정말 획기적인데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효과가 반쪽밖에 안 나와요. 왜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위를 더 견디기 어려운지 그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켜기를 주저하고 계시나요? 밤에 더워서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오늘 반나절만 투자하시면 올여름 내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걸 아시면 자녀분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 폭염이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법들 모르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방법들을 배우시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거 하나만 해도 당장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가장 효과가 빠른 첫 번째 방법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험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정말 간단해요. 혹시 집에 큰 그릇이나 대야 있으시죠? 거기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예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팔 하나 정도 거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선풍기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차가워진 공기가 방 전체로 퍼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냉각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체감 온도가 무려 3도에서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팁이 있어요. 얼음물 위에 얇은 수건을 살짝 적셔서 덮어두세요. 그러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나죠. 수건에서 계속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거든요. 이 방법을 처음 써보신 부산에 계신 김선미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에어컨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얼음은 금방 녹잖아요. 그래서 더 지속적인 방법을 개발했어요. 500ml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려서 쓰는 거예요. 일반 얼음보다 훨씬 오래 가거든요. 무려 5시간 이상 시원함이 계속됩니다. 저는 페트병 4개를 준비해서 2개씩 번갈아 가며 썼어요. 2개는 선풍기 앞에서 쓰고 나머지 2개는 냉동실에서 얼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지속돼요. 소금 농도는 물 500ml에 소금 1큰술 정도면 적당해요. 경남 마산에 사시는 정순이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손자들이 놀러와서도 시원하다고 난리였어요. 할머니가 에어컨 샀냐고 묻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2번째 방법은 더욱 획기적인데요. 바로 선풍기 뒤쪽을 활용하는 건데요. 택배 주문하실 때마다 따라오는 아이스팩 있으시죠? 보통 버리시는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여름철 보물이거든요.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얼린 다음 고무줄이나 끈으로 선풍기 뒤쪽 공기 흡입구에 고정시키세요.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로 한번 감싸시고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가 뒤에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시원한 바람을 내보냅니다. 앞에서 얼음 넣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죠. 이 방법은 선풍기에서 나오는 모든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이철우 어르신이 이 방법을 쓰신 후에 선풍기가 갑자기 에어컨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2 방법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앞에는 얼음물, 뒤에는 아이스팩. 이렇게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정말 에어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원해져요. 3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바로 선풍기 방향을 바꾸는 건데 이게 정말 혁명적이에요. 지금까지 선풍기를 어떻게 쓰셨나요? 당연히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실수였어요.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올려보세요. 45도 정도 각도로 말이에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바람이 안 와서 시원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5분만 기다려 보세요. 방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면 그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 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원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이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이게 정말 되는군요. 방 전체가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하셨거든요. 손자들이 놀러와서도 할아버지 집은 왜 이렇게 시원해요? 하고 신기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4번째 방법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선풍기를 2시간마다 10분씩 꺼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으면 모터가 뜨거워져서 바람이 점점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런데 10분만 쉬게 해주면 모터가 식어서 다시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풍기가 왜 점점 덜 시원해지지?
하시는데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우리 몸도 쉬어야 하듯이 선풍기도 쉬어야 해요. 대구에 계신 정명희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신 후에 선풍기가 하루 종일 시원하게 잘 돌아갔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만 써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더 강력한 방법들이 남아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최신 발견인데 우리 몸의 특별한 부위를 활용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위를 더 견디기 어려울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땀구멍이 막혀서 땀이 잘 안 나와요. 둘째,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셋째, 피부가 얇아져서 습도에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27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29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괜찮고요. 바로 이게 핵심이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을 직접 식히는 거예요. 목 뒤쪽과 손목 안쪽 이 두 곳만 차갑게 해주면 온몸이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이곳에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찬물에 적신 작은 수건을 목 뒤나 손목에 5분만 올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차가운 피가 온몸으로 돌면서 체온이 확 떨어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원해져요. 몸 전체가 금세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더운 날 밖에서 돌아와 땀이 줄줄 흐를 때 이 방법을 쓰면 체온이 빨리 내려가요. 수건이 마르면 다시 찬물에 적셔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 15분 정도마다 다시 적셔주면 돼요.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으시면 얼음물에 적시세요. 그러면 더 차갑고 더 오래 가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젖은 수건이 몸에 직접 닿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옷이 젖을 수도 있고 계속 축축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냉감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탄올이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쬐는 거예요. 이런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고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쬐면 그 순간 스프레이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냉기를 전달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가워져요. 젖은 수건과 다른 점은 옷이 젖지도 않고 계속 축축한 느낌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뿌리면 25분 정도 시원한 느낌이 지속되거든요. 외출 전에 이 방법을 쓰면 한동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리 팔 안쪽에 조금 뿌려서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마세요. 하루에 3-4번 정도면 충분해요. 울산에 계신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써보니까 선풍기만으로도 정말 시원했어요. 에어컨 없이도 밤에 푹 잘 수 있었어요 하셨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바로 습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 자체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덥고 짜증이 나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습한 날씨를 더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29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괜찮은데 온도가 26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제습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전통 방법이 있거든요. 신문지를 구겨서 방 구석구석에 놓아 보세요.
특히 옷장 근처나 모서리 쪽에 놓으시면 습기를 잘 빨아들여요.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더 강력한 방법은 숯을 쓰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 숯을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면 자연 제습제가 돼요. 냄새도 없애주고 습기도 빨아들이니까 일석이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 놓는 거예요.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려요.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광주에 계신 최영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선풍기도 바꾸고 다른 방법도 다 써봤는데 계속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습도가 무려 82%였어요. 신문지랑 소금을 놓아드렸더니 며칠 후에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선풍기가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습도만 조절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하시더라고요. 습도를 낮추면 같은 선풍기 바람도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곰팡이나 진드기 걱정도 없어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런데 혹시 이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도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그럴 때를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7번째 방법은 정말 혁신적인데 창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창문이 2개 이상 있으시죠? 그럼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해가 진 후 저녁 8시부터는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져요. 이때가 바로 기회예요. 창문 2곳을 열고 선풍기를 바깥쪽을 향하게 돌려보세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원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이에요. 선풍기가 실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면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마치 자연 에어컨이 되는 거죠.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이 방법을 쓰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후끈했던 방이 자연 바람이 도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하거든요. 인천에 계신 서미숙 할머니는 밤에 잠들기 전에 1시간만 이렇게 해도 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에어컨 없이도 푹 잘 수 있었어요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걸 다 활용하시면 정말 에어컨 부럽지 않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타이밍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된 시간에 쓰면 효과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낮 2시에 창문 환기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오히려 더 더워져요.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선풍기 모터 쉬게 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틀기 시작해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야 해요. 그래야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실수들 때문에 이 모든 방법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선풍기를 너무 가까이 두는 거예요. 시원하다고 해서 바로 앞에 앉으시면 오히려 더 더워져요. 강한 바람이 피부 마찰열을 일으키거든요. 적당한 거리는 2m 정도예요. 이 정도 거리에서 미풍으로 쓰시는 게 가장 시원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선풍기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요즘 선풍기에는 회전 기능이 있잖아요. 반드시 회전시켜 주세요. 그래야 방 전체 공기가 순환돼요. 세 번째 실수는 습도 조절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습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해서 시원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궁극의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정말 혁명적인데 모든 방법을 조합해서 쓰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얼음 그릇을 선풍기 앞에 놓으시고 동시에 신문지나 소금을 방 구석에 배치하세요. 습도 조절을 위해서요. 9시쯤 되면 선풍기 방향을 천장 쪽으로 45도 올려주시고 아이스팩을 뒤쪽에 부착하세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창문과 커튼을 모두 닫으세요.
바깥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오후 2시와 4시에는 선풍기를 10분씩 꺼서 모터를 쉬게 해주시고요. 저녁 8시가 되면 창문 두 곳을 열고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더운 공기를 빼내세요. 밤 10시 잠들기 전에는 목과 손목에 차가운 수건을 올리거나 냉감 스프레이를 뿌리시고요. 이렇게 하루 스케줄대로 하시면 정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완벽하게 따라하신 전주에 계신 이순자 할머니는 40년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여름은 처음이었어요. 전기요금도 작년보다 7만 원이나 줄었어요 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요금이 정말 줄어드냐고요? 선풍기는 하루 종일 틀어도 150원에서 200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에어컨 하루 전기요금이 8,000원에서 1만 원인 걸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죠. 두 번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냐고요? 얼음은 2시간, 페트병은 5시간, 아이스팩은 3시간 정도 지속돼요. 여러 개를 번갈아 쓰시면 하루 종일 가능해요. 세 번째, 건조한 날씨에서 더 효과적이냐고요? 맞아요.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 냉각 효과가 커져서 더 시원해져요. 장마철에는 제습에 더 신경 쓰시면 돼요. 네 번째, 어떤 제품을 추천하냐고요? 특별한 제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선풍기면 충분하고 냉감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파는 일반 제품 중에서 멘톨이나 에탄올 성분이 들어간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안전하냐고요? 물과 전기만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어컨보다 건강에 좋아요. 너무 차갑지 않아서 냉방병 걱정도 없고요. 여섯 번째, 나이 든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냐고요? 모든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가장 복잡한 것도 10분이면 끝나고 대부분은 2분도 안 걸려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겠어요. 요즘처럼 35도가 넘는 극심한 폭염일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에어컨을 28도 정도로 약하게 틀어놓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에어컨 효율을 높여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더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특히 72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무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는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오늘 방법들은 에어컨과 함께 쓰면 더욱 효과적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방법들이 방 전체를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만들기보다는 체감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주변을 보시면 아직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못 켜고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폭염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혹시 전기요금 걱정에 건강 잃지 마세요. 제가 보장하는데 이 방법들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먼저 써보시고 효과를 확인하신 후에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혼자만 시원하게 지내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실제로 해보신 후 효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실용적인 생활 정보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올 여름은 전기요금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온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